웰컴백 밀리티오화로.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 4월달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빈칸 문제 중에서 3점짜리죠. 33번과 34번 문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서 선생님 문제 풀이와 그 다음에 내신을 대비하는 구문 독해, 그리고 변형이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이 이 총평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번 시험은 빈칸 문제가 쉬웠습니다. 선생님 저 어려웠는데요. 빈칸이라는 것은 원래 33번과 34번은 더욱이 그 문제의 특성상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은 3월달 모의고사와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여태까지 있었던 4월달 모의고사와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좀 무난한 편에 속했어. 그래서 1등급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3번과 34번이 쉽게 풀리니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어렵다라는 문제가 쉬워서 이번 시험은 난이도가 평이했다라는 얘기를 친구들이 주변에서 한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빈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전략이 분명히 필요해. 전략이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31번과 32번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정확한 해석과 그 다음에 앞뒤 문맥 상황의 추론이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 대해서 어떤 데서는 39번 문맥이 가장 오답률이 높았다고 하고 또 어떤 데서는 33번 오답률이 가장 높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이번 문제요,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빈칸을 풀 줄 아는 학생들이라면 별로 읽어야 되는 부분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빈칸 문제 푸는 것도 방법론이 일단은 1순위고요. 그 다음에가 여러분들이 정확한 해석과 정확한 이해와 추론이 그 다음에 반드시 뒤따라야 33번과 34번을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빈칸 문제를 풀었을 때 1순위가 뭐예요? 선생님이 어디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 빈칸이 있는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 이 문장은 우리가 이 전체 중에서 뭐 해야 돼? 나의 모든 실력을 다 여기다가 쏟아부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 나한테 뭘 물어보는 건지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찾으셔야 돼요. 즉, 밀리쌤은 네모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뭐를 찾아야 돼? 이 전체 중에서? 밀리쌤을 가장 먼저 찾아줘야 돼요. 자, 그 다음 밀리쌤은 배가 고프면이 나왔어. 그리고 나서 이제 빈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빨리 뭘 찾아야 돼? 밀리쌤이 배고플 때의 상황을 빨리 찾아줘야 된다고.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에는 빈칸에서 우리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빈칸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읽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단서를 찾아야 되는데 이 앞부분이요. 앞부분 정확하게 해석하면 무슨 뜻이죠? 화석의 증거가 부족한 것은, 자, 이것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라는 오형식입니다. 그러면 random movie, 영화를 backward, 어떻게 뒤로 돌리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데 뭐를 보는 것? 그 춤의 첫 번째 단계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거 영화랑 관련된 내용인가? 그러면 춤이랑 관련된 영화인가 봐. 가 아니라 지금 주어가 뭐였어? 화석이었다고. 화석 증거.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내는 영화는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하는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유추를 해줘야 되고요. 사실은 앞에는 중요한 게 하나도 없었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빈칸이 있는 문장은 but 뒤에 있었습니다. 즉, 이 but이라는 것은 앞의 상황과 뒤의 상황이 역접을 이루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것보다는 뒤에를 여러분들이 주력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현대 연구가 suggest, 제안합니다. 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 빈칸은 현대 연구에서 뭔가를 연구했는데 거기서 얻어낸 그 결론을 찾아야 된다고. 한마디로, 자, 우리는 뭐를 찾으면 된다? 이 글의 주제문을 찾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수능 특강에서 가장 마지막 유형편 중에 하나가 뭐였었죠? 40번 문제에 해당되는 문단 요약을 했을 때 40번은 특히나 연구 결과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왔었죠. 일반적으로 앞에가 이제 조건이나 어떤 방법이 나오고 뒷부분에 이제 결과가 포진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이제 40번 문제 풀 때 B번 같은 경우에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뒷부분에서 답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연습을 많이 했을 거야. 자,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일단 조건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과 결과를 가지고서 주제문을 도달하는 곳이 여기 빈칸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빈칸이 주어가 따로 있고
그다음 동사만 찾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주어와 동사 문장 통째로 들어가야 돼. 주제의 문을 통째로 집어넣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제문은 일반적으로 어디에 포진되어져 있다? 앞에와 뒤에 포진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가 보이시냐면 coevolution이 보였어. 자, 선생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를 알더라도 문장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하고 추론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기에서의 주어가 지금 뭐가 나왔냐면 coevolution의 논의인데 여러분들 coevolution이 공진화가 뭘까요? 같이 진화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개 이상의 종이 서로 진화를 하는데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가 상대가 진화를 하게끔 영향을 주는 이런 상관관계성을 공진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질문은 그거야. 여러분들 이거를 딱 보자마자 이 단어가 중요해 보여요? 안 중요해 보여요? 이 단어 중요해 보이죠. 공진화라는 이 단어는 사실 이 지문에서 첫 번째의 키워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쭉 읽어가면은 이런 게 단서로 보이지를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일단 공진화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공진화가 뭐를 만나게 되냐면 철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는 인과관계의 딜레마라고 부르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causality,라는 단어를 몰랐다 치자. 근데 이건 사실 모르면 안 돼. 우리 수능 특강에서 이미 나왔었어요. 근데 이 인과관계의 딜레마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지만 뒤에 부연 설명으로 바로 콤마 뒤에 동격으로 problems 설명한 다음에 problem 뒤에 뭐가 나와요? 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얘기를 하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무엇이 먼저냐 라는 질문을 우리가 인식했을 때 거기서 따라오는 문제가 바로 인과관계 딜레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여야 돼. 공진화야? 같이 진화를 하는데 그 중에서 뭐가 먼저인지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소재가 바로 나왔어요. 뭐와 뭐 사이에서 벌과 이제 꽃 사이에서의 공진화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럼 그 뒤에는 뻔해. 무슨 얘기할 것 같아? 이 중에서 둘 중에 뭐가 먼저냐에 대한 내용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면 앞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자, 연구를 따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빠르게 뭐라고 생각해야 돼? 그 연구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이 뒤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는 이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 이 뒤에서 답을 찾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핵심적인 것을 딱딱딱 잡아가면서 이 글을 읽지 않았다면 갑자기 여기서 무슨 얘기 나와요? 공진화 얘기 나왔다가 갑자기 인과관계 딜레마라고 얘기를 해서 둘 중에 뭐가 먼저냐라는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벌과 꽃 얘기가 나왔어. 그러더니 이 문장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우리는 압니다. 이 둘 다 도착한다고 파티장에. 근데 이 파티장이 춤추기에 아주 잘 준비가 되어진 파티장에 도착한다고. 아니 갑자기 벌하고 꽃이 춤을 춘다고? 여기서 아까 춤을 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하고 혼란스러워진다고. 실제로 얘네 둘이 진짜 손잡고 춤추지 않죠. 이 둘의 상관관계성은 뭐예요? 이 둘 사이에서 수분이라는 과정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공진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것에 영향을 주는 게 누가 먼저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핵심만 잡으면 되는데 이런 핵심을 잡지 않고 글을 읽었더라면 막 글이 엉망으로 자 그리고 나서 빈칸까지 갔는데 갑자기 영화를 돌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빈칸 찾기가 혼란스러웠을 거야. 결론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내가 빈칸을 정확하게 읽은 상태에서 나한테 물어보는 것이 무엇인지 를 알았다면 여기서는 한마디로 어떤 연구가 있었을 것이고 그 연구에 해당되는 결과 또는 주제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주제라는 것은 결국 앞문장과 뒷문장이 있어서 앞문장을 통해서 이러한 여러분들의 키워드를 체킹을 한 상태 그리고 이 앞에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뒤로 가야 되는데 너무나 고맙게도 문장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왔어요? 이러한 발견은 confirm 무엇을 확인해 줍니다가 됐으니까 여기 뒤에가 결론일 거야. 상대적으로 간단한 단계 어디에 있어서 꽃의 진화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아주 간단한 단계들이 can have 뭐를 가질 수 있냐면 꽃가루 매개자들에 있어서 아주 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를 보아하니 여기서 나타내는 인과관계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가 여러분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렇죠. 뭐가 먼저야? 일단은 꽃의 진화에 있어서 어떤 간단한 단계나 간단한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에다가 폴리네이터들한테 엄청나게 극적인 결과,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가 고스란히 빈칸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오지선다형 체킹할 겁니다. 자, 1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식물이 종종 무엇이 된다? taking the lead. 리드하는 대상이 된다예요. 그러니까 주도하는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결국에 뭐가 먼저다? 플란트가 먼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2번에서는 벌이 먼저 나왔는데 이 벌이 무엇이다? 가장 적절한 파트너이다가 나왔어. 자, 그럼 이건 파트너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빨리 인과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야 해. 그래서 2번은 탈락. 자, 3번에서는 뭐가 나왔죠? 폴리네이터가 manipulate가 무슨 뜻이에요? 조종하다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폴리네이터가 플랜트를 manipulate 한다. 그럼 이거는 뭐가 원인이야? 폴리네이터가 원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주제와 정 반대의 상황. 자, 4번에서는 이제 주어가 뭐가 나왔어요? 플랜트의 향기가 나왔고 뒤에를 봤을 때 have nothing to do with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관련이 없다. 이거는 더 큰일 날 소리. 자, 5번째는 뭐가 됩니까? 동물이 방문을 하는데 똑같은 유형의 식물을 규칙적으로 방문을 한다. 전혀 관련성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다소 쉽게 풀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빈칸 문제가 고득점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죠.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그러니까 일단은 영어 실력도 좋을 거고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좋으니까 수월하게 풀렸을 수도 있고, 자, 이제 노력형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빈칸을 푸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읽어야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를 했을 거고, 키워드를 체킹하면서 앞뒤 내용 상황을 이해를 했었더라면 사실 금세 답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제풀이입니다. 만에 하나 나는 내신을 준비하지 않는 학생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바로 다음 34번 문제풀이로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선생님은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휘와 그다음에 구문 독해 그리고 이번에 변형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상을 수업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너무 많은데 일단은 선생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 호박벌, 벌새, 박각시나방 이런 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되는 것, 식물의 수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독해 지문에서 자주 보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폴른, 폴리네이션, 폴리네이터 좀 정확하게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 그대로 뒷부분에 나왔었던 이런 고유명사를 제외하고서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좀 암기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 독해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번 영상에 대한 학습 자료는 선생님이 댓글에다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클릭하면 아마 바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게끔 해놨고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참고사항, 선생님이 어제 뭐를 올렸었냐면 요번에는 빈칸보다도 39번, 37번이 훨씬 더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신 대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39번과 37번 지문에 대해서 구문 독해, 문제풀이, 그 다음에 변형 예상 어제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얘기했었던 거 어떠한 논의, 그러니까 공진화에 대한 어떠한 논의는 빠르게 만납니다. 무엇을 만나냐면 여기 왜 왔게요? 여러분들 빨리 뒷문장 살펴보세요. 뒷문장 완전 불완전? 불완전. 그렇죠. 왜냐하면 뒤에를 봤을 때 철학자들이 콜 부르는데 몇 형식? 5형식. 뒤에 목적어, 목적 보어가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 즉 명사가 2개여야 하는데 지금 목적어에 해당되는 명사 하나가 안 나왔어. 그래서 이 문장을 앞문장 불완전, 뒷문장 불완전 관계되면서 what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뭐라고 해석하냐면 철학자들이 인과관계의 딜레마라고 부르는 것을 빠르게 만나게 됩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이 인과관계의 딜레마가 뭔지를 모르니까 콤마 찍은 다음에 동격으로 부연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 인과관계 딜레마와의 이제 동격이니까 뒤에는 당연히 명사상당어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나머지는 problem 꾸며주는 형용사절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인식을 하죠. 질문, 즉 뭐가 먼저이냐, 닭이 먼저이냐, 달걀이 먼저이냐 라는 이러한 질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는 문제. 자, 한마디로 recognize에 대한 목적어가 없으므로 이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죠. 벌과 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둘이 arrived, 도착했다고. 어디에? 파티장에. 근데 춤추기에 잘 준비가 되어 진이죠. 그래서 well prepared가 앞에 있는 파티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branched hairs예요. 여러분들 branch가 가지죠. 근데 가지 뒤에 ed가 붙었다. 선생님이 아래다 적어놨어. 가지가 있는이라는 형용사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지가 어떻게 됐죠? 갈라졌죠. 그래서 이게 갈라진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벌한테는 가지가 없으니까 갈라진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갈라진 털들을 명백하게 보완을 해줍니다. 벌의 선호를. 자, 그럼 벌이 뭐를 좋아하죠? 당연히 꽃가루를 좋아할 겁니다. 근데 이러한 단계가 언제 있었다? 진화의 초기 단계부터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벌한테 그렇게 갈라진 털들이 많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다? 꽃가루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3번 문장만 봤어도 식물이 먼저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유추를 할 수 있어야 해요. 식물의 경우에 있어서 식물들은 오랫동안 실험을 해왔습니다. 뭐를 가지고서? 축매수분을 가지고서. 자, 축매수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쉽죠. 폴리네이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그 폴리네이션이 누구에 의해서? 곤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축매수분이라고 합니다. 자, 앞문장이 끝났어. 그럼 이 뒤에 attracting의 ing는? 그렇죠. 분사 구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물들이 실험을 해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방법이 어떻게 했다고? 면서, 즉 유혹하면서인데 댄스 파트너. 아까 얘기했었던 이 댄스가 결국에는 그 수분의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럼 여기서 나타내는 댄스 파트너는 이 앞에 있었던 축매 수분을 할 만한 그 곤충을 얘기를 하겠다. 자,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유혹을 한다? 꽃이 가지고 있는 꿀이나 아니면 먹을 수 있는 꽃들로 유혹을 하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자, lack of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엇의 부족이죠. 화석 증거의 부족, 은이 이제 주어고 make 몇 형식, 오형식. 그럼 뒤에는 빠르게 목적어, 목적보어인데 자, 목적어가 it이 나왔다. 그럼 빨리 뭐 챙기셔야 돼요? 그렇죠. 가목적어, 진목적어 챙기셔서 투부정사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영화를 어떻게 뒤로 돌리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불가능하게 했다? 보는 것. 뭐를 보는 것? 그 춤의 첫 단계가 unfold, 전개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이 직접 보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사실은 아주 옛날 진화가 되기 이전 상황으로 가려면 우리가 뭐를 가지고 그걸 연구를 해야 돼? 흔히 화석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화석이 부족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영화를 되돌린다라는 것은 과거로 되돌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꽃과 벌이 만나서 수분이 이루어지는 그 처음의 춤 단계를 우리가 보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어법을 체킹할 겁니다. 첫 번째. 자, 이 자리는 지금 어디에 대한 병렬이다? 자, 이 자리에 s가 붙으면 된다, 안 된다? makes에 대한 병렬? 아니다. 얘는 어디에 대한 병렬이다? 그렇죠. to run에 대한 병렬로서 to run, to watch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s가 붙으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watch는 지각동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빠르게 목적 보호 자리를 체킹을 하셔서 이 자리에 투부정사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이거 꼼꼼하게 공부한 학생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 자, 여러분들 fold가 무슨 뜻이에요? 접다란 뜻이죠. 그러니까 foldable 하면 접을 수 있는 핸드폰 했을 때 fold. fold가 접다면 unfold는 무슨 뜻이야? 펼치다야. 그러면 무엇을 펼치다? 얘 VT네. 선생님 그런데 얘가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맞죠? 그럼 얘 왠지 수동돼야 될 것 같은데 왜 동사 원형이 왔을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래다가 의미를 적어줬어. unfold는 타동사도 가능하고 자동사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자동사 할 때는 무엇이 전개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둘 사이에서의 춤이 처음에 진행이 됐었던 그 첫
단계가 전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당연히 여기서 역접이 나와줘야 돼. 하지만 현대 연구들이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냐면 식물이 종종 무엇이 된다? taking the lead. 바로 주도하는 대상들이 된다라고 이제 제시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번째, 당연히 실험 또는 연구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연구가들이 일단은 바꿨다고 하죠. 그럼 이거는 실험의 조건이 되겠네. 어떻게 바꿨다, 거기에 따른 결과는 뒤에 나올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멍키 플라워의 색상을 핑크색에서 오렌지 색깔로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자, 꽃가루 매개자의 방문이 shifted,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어디에서? 호박벌에서 벌새로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죠. 자, 일단은 아직 그 원리에 대한 설명은 안 했다.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고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비슷한 실험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그 비슷한 실험은 showed, 어떤 결과를 보여주었냐면 꽃이 바꾼다고. 자, 그럼 무엇과 무엇을 바꾼다고? 벌과 박각시 나방을 바꾼다고. 무엇함으로써? 단일한 유전자의 활동을 변경함으로써. 한마디로 이거 뭐예요? 아까 얘기했었던 꽃가루 매개자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이러한 발견들은 컨펌 확인해 줍니다. 뭐를 확인해 준다? 다소 간단한 스텝이에요. 자, 여기서도 아까 단순히 색상만 바꿨고요. 여기서도 단일한 유전자의 활동 하나만 바꿨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꽃의 진화에 있어서 다소 간단한 스텝들이 뭐를 가져오게 된다? 그 폴리네이터에 대한 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6번째, 7번째 문장을 읽지 않고 우리는 이 실험의 결론 부분을 통해서 아까 빈칸을 풀을 수가 있었고요. 당연히 이것을 통해서 이제 연구자들이 뭐라고 제시를 할 수 있었겠어요. 꽃가루 매개자 사이에서의 공진화,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누가 먼저일 것이다. 아마도 식물이 먼저일 것이다. 라고 이제 제시를 할 수 있었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구문 독해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으로 시험은 어떻게 변형이 될까 예상을 같이 해보자면, 일단 선생님이 생각을 했을 때는 빈칸하고 삽입인데 사실 얘는 어법이 더 중요해 보여. 이해되시죠? 선생님이 급하게 와서 서술형 안 찝어줬는데 얘 어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다 서술형 여러분들 대비하셔야 됩니다. 어법적으로 까다로웠으니까 당연히 대비하셔야 되고요. 빈칸은 맨 마지막, 어떻게 보면 우리 시험보다는 조금 더 쉬운 포인트, 여기가 이제 주제에 해당되는 또 다른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 빈칸 여러분들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삽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개의 문장. 자, 사실 엄청난 단서는 아니야. 앞에서 쭉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예시가 이제 첫 번째가 나왔었고요. 비슷한 실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와야 돼. 그래서 이 첫 번째 실험의 결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의 결과, these findings, 이러한 발견들이라는 순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두 가지 포인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33번은 사실 로직상으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 문법으로 변형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그런 지문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34번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33번하고 34번에서 가장 긴장 많이 되잖아요. 빈칸이고 워낙 글도 길고 항상 3점짜리에다가 쉽지는 않은 문제. 근데 요번에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3학년 34번 문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좀 낮지 않았나? 자,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 보기에도 이 빈칸이 어디에 있어요? 문장의 맨 앞에 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야? 아마 주제문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주제문을 파악한다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었고, 이 글의 소재도 어렵지가 않았고 단어도 어렵지가 않았어. 자, 그러면 일단은 빈칸이 있는 이 앞문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을 때 여기서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었냐면, 최근에 비만의 위기가 부분적으로 무엇 때문인지 그 원인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나레이 법비가 나왔으니까 A가 아니라 B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자, 나레이 법 B가 나온다면 B를 강조하기 위해서고, 얘가 주제문이 확실하다. 맞죠? 선생님이 항상 강조 구문 있는 문장이 주제문이라고 했어.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결국에 찾아야 되는 이 빈칸이라는 것은
비만을 유발할 만한 원인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핵심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봤을 때 역접을 나타내는 것도 딱히 없고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선생님은 왼절부터 보게 될 텐데요. 여기를 봤을 때 우리가 뭐를 먹었을 때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 그리고 덜 가공된 음식을 먹었을 때, 자, 여기 조건이 나왔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거를 먹었을 때 살이 쪘는지 아니면 살이 빠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많은 에너지가 소화를 하는데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 열량을 우리가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체가 받아들이는 그 열량의 수치가 어떻게 된다? 더 줄어든다가 됐어요. 그럼 이건 살이 찐다라는 얘기야. 살이 빠진다라는 얘기야. 여기에 있었던 살을 찌게 하는 원인이 바로 이 조건과 어떻게 되면 돼? 정반대의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꼭꼭 씹어야 되는 것의 반대니까 말랑말랑한 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덜 가공됐다라고 했으니까 가공의 과정이 거쳤다라든지,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다라고요. 자, 그래서 핵심이 되는 여러분들이 키워드만 오지 선다용에서 체킹을 하자면, 첫 번째는 우리 감정이 나왔어. 그리고 두 번째는 가공 얘기가 나왔었고요. 세 번째 영양,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비만을 인식하는데 무엇으로써 심각한 위험, 즉 우리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있다라고 인지하는 그 정도의 비만이 야기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도 역시 무엇과 관련된 내용, 역시나 여기서도 영양이랑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뭐로 고를 수 있었을 것이다. processed가 들어간 2번으로 고를 수 있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34번 문제 간혹 가다가 이런 난이도 나오니까 무조건 포기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 내신 대비를 위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휘도 사실 조금 무난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딱히 찝을 만한 어려운 거는 없는 것 같고, 여기서 identical, 동일한, 그 다음에 intact, 온전한이란 뜻이죠. 요 정도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process가 우리가 처리하다인데 음식을 가공하다라고 정확하게 해석을 했다라면 정답을 찾기가 훨씬 더 수월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독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장이요. 좋은 증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evidence 뒤에 뭐가 나왔냐면 대시 나왔어. 그럼 이 대신 evidence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일까 동격 접속사일까를 보려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주어, 동사, 목적어 등등의 여부를 따지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주어 다음에 동사가 수동태가 와서 문장이 완전하네. 그러면 이 대신 뭐가 된다? evidence와 동격을 이루는 동격 접속사가 된다. 그러니까 현재 비만의 위기가 유발이 되는데 in part,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전적으로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유발을 시킬 만한 이유가 나올 거고요. 앞에서 얘기했었던 나레이 법비 챙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A 때문이 아니라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what이 나왔어. 뒤에를 봤을 때 우리가 먹는데 뭘 먹는지에 대한 목적어가 안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앞문장 불완전, 뒷문장 불완전. 그래서 which가 아닌 what이 쓰였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부연 설명이 나오긴 하죠. 비록이야. 비록 그것이, 즉 우리가 먹는 것이 무엇인지는 물론 vital,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먹는 것에 의해서 비만이 유발된다라고 본다라기보다는 바로 어떤 정도인데, 토이치에다가 별표 쳐주세요. 사실 우리가 이거 지금 처음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degree보다는 뭐로 많이 연습을 했었냐면 extent.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to the extent로 외워라 라고 했죠. 주어가 동사하는 정도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degree나 extent 하면 항상 같이 to which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뒷문장 당연히 완전하겠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음식이 가공이 되어지는 정도, 뭐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 음식을 먹기 이전에 얼마만큼 가공이 되어졌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비만이 유발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것은 종종 뭐라고도 불려지냐면 칼로리 착각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칼로리 착각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뒤에 부연 설명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에 하나 어떤 학생들이 delusion이란 단어를 가지고 이거 심리적인 요소인가 봐 라고 답을 섣불리 고르면 안 됩니다. 2003년에 과학자가, 자, fed가 feed의 이제 과거죠. 먹였죠. hard는 여러분들 단단한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단단한 음식 알갱이를 한 그룹의 쥐에게 이제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부드러운 알갱이를 이제 다른 그룹의 쥐에게 먹였겠죠. 자, 그리고 나서 in every other respect. 여기서 respect는 뭐라는 면이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알갱이들을 뭐 했다? 동일했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그 특징은 동일했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영양이라든지 칼로리라든지 이런 거는 동일했는데 뭐만 달랐어? 하나는 딱딱했었고 하나는 더 부드러웠었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몇 주가 지났냐면 22 weeks, 22주가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그 부드러운 음식의 식단을 먹은 쥐들이 뭐가 되었다? 비만인이 되었다. 아니, 여기서는 비만 쥐가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주절이에요. 그러면 뒤에 있는 ing는 그렇죠. 당연히 여기서 분사구문. 자,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었다로 보시면 됩니다. 뭐를 보여주었냐면 texture, 말 그대로 질감, 음식의 질감이 무엇하다고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뭐한 데 있어서 체중을 얻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어떤 실험을 했고 실험의 결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글의 주제라고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추가적인 연구가가 이제 주어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involving은 사실 앞에 있는 studies를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시험에서 involved가 나왔어. 자, 근데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는 건 여기에 대한 주어, 그 다음 동사, confirmed가 동사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즉, 비단뱀과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들은 확인을 해주었습니다가 되고요. 비단뱀한테도 뻔하죠. 여기서 텍스처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자, 음식을 먹였는데 요번에는 뭐를 먹였다? 일단 뱀은 고기를 먹겠죠. 그래서 이 뱀한테 뭐를 했다? ground가 grind의 PP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빻아서 요리가 되어진 스테이크를 먹인 팀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온전한 날것의 스테이크를 먹인 그런 비단뱀 그룹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니까 these findings가 바로 5번에 있었던 문장을 나타내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번째, 우리가 뭐를 먹을 때 더 꼭꼭 씹어 먹어야 하는 그리고 덜 가공된 음식을 먹었을 때, 자, 그 다음에 it take to 나오면 여러분들 제대로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끔 만들었어요. 뭐 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소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래서 자, 여기 칼로리의 수치가 주어져. 그리고 나서 여기 여러분들 이 사이에 뭐가 생략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자면 우리의 신체가 받아들이는이에요. 여기 목적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지. 우리의 몸이 받아들이는 칼로리의 수치는 더 적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소모해야 되는 에너지가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그 칼로리의 수치가 더 적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오랜만에 동사 자리에 수일치 조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분명히 칼로리의 수치 더 넘버리 나왔으니까 단수 취급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이 7번 문장을 가지고 주제를 골랐다. 여기서는 지금 살이 빠지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살이 찌는 원인을 우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당신은 더 많은 열량을 이제 얻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빨리가 아니라 이제 천천히 요리되는 애플 퓨레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천천히 요리가 되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완전 말캉말캉해지겠다. 거기에서 우리가 더 많은 열량을 얻게 된다라고 하죠. 무엇보다 아삭아삭한 생사과보다 비록 뭐이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온 페이퍼는 종이상 그러니까 서류상으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보냐면 이론상으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론상의 열량은 실제로 뭐했지만 동일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얻는 열량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생과일 드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할까요? 리뷰 한번 같이 살펴보실게요.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하기에 34번은 조금 부담이 덜합니다. 자, 일단은 빈칸은 선생님 2개를 찝어줄 텐데요. 한마디로 주제문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의 질감, 그러니까 이 음식이 가공을 많이 시켜서 말캉말캉해졌다면 질감이 흐물흐물할 거고, 자, 가공을 덜 해서 날것의 음식을 먹었다면은 이 질감이 딱딱해서 오래 씹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포인트. 그다음에 맨 마지막 문장은 또 뭐였었냐면 오히려 얘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겠죠. 이론상으로는 열량이 분명히 동일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보고 싶었던 것은 어휘. 사실 빈칸보다 어휘를 여러분들이 대비를 더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딱 한눈에 보기에 모르는 단어 없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은 4월달 모의고사 문제 풀이는 선생님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전지문을 대비를 해드리고 싶지만 선생님이 수능 특강 계속 진도 나가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나머지 지문에 대해서는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만에 하나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안 되거나 모르는 게 있다라고 하면 선생님 블로그나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4월달 모의고사 가장 어렵다고 여겨졌었던 빈칸 33번과 3점짜리 34번 문제는 오늘 알고 오늘 끝내시길 바랍니다.